네. 오늘 테스트 보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 저희 그걸로 알고 왔는데. 아니야. 테스트 낚시한 거야. 아, 연필 사줬는데. 연필은 필요해. 나안 가져왔는데. 안녕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지.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공부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존재. 아, 왜 웃어?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기.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많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자. 뒤에 잘 들려? 아, 잘 들리죠? 잘 들리냐, 동원아? 잘 들려? 자료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추가로도 뽑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랑 좀 나눠서 보십시오. 중3 예비고일 손 들어봐. 예비 고3 손 들어. 뭐 나이 먹었다고 손도 안 들고 뭐 지들끼리. 예비 고3 손 들어봐. 좋아. 불쌍한 인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예비 고2 좋아요. 좋습니다. 그 오랫동안 우리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할 거야. 왜 갑자기 우리를 낚아서 토요일 날 먼지도 존내 많은데 불러가지고 뭔 소리 하려고. 근데 이거를 계획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사실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 지난달에 어머님들 상담 오셔가지고 설명했었어. 혹시 오셨던 분, 어머님이 본인 엄마가 오셨던 분 계시거든. 어머님들이 혹시 뭐 별다른 얘기 안 하시든 집에 가서 안 하세요? 그때 오셨던 한 50여 분의 어머님들 이 자리에 똑같이 있었던 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이 자료집에 좀 더 넓은 버전을 갖고 또 어떻게 해야 자녀분들인 당신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열심히 토론하고 얘기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들 똑같이 하셨던 말씀은 제발 우리 애한테도 제발 이 내용들을 전달해줘서 얘들이 다 몰라도 제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자기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들을 엄청 많이 받았어. 근데 때마침 지난주쯤 이제 고2 예비 고3 되시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개인 면담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할 분들도 있지만 얘네들한테 너무 좌절감 주는 상담들을 많이 하시길래 못 참겠더라고. 방법은 제시는 안 하고 이제까지 열심히는 했는데 그걸 모든 게 다 묵살될 만큼 너 수준에 맞게 알아서 대학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상담했던 내용을 내가 듣고 좀 짜증이 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너네가 어떻게 준비하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낚았어. 그래서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길게도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설명해봤자 그대들한테 그렇게 와닿지도 않을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저희 선생님들 중에 수학 대표 강사인 이승 선생님이나 영어 우성정 선생님이 좀 더 각 과목에 대한 잔소리를 좀 더 하실 테니까 그걸 잘 듣고 지금부터 예비 고3 친구는 10개월 정도 그죠? 수능까지 한 10개월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비 고2 친구들은 고1 걸 다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고 예비 고1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지금 올해 능복고는 완전히 미달도 아니고 경쟁률이 박 터져서 완전히 막 최상위권 친구들이 전부 지원하는 학교로 돌변했어. 쉬운 거는 미안하지만 미달이고 올해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길래 선배들이 장곡고나 장곡동에서도 우리 학원에 오고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수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제가 경어체를 쓰려고 노력할 테니까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두꺼운 챕터 1에 정신은 수능이다라고 써있는 자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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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끝날 때 쓰고 갈 만족도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 장씩. 없는 친구들은 끝날 때 또 줄게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이 지금 현재 머릿속에 어떤 대학과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있으면 다행인데 없어도 중간중간에 휴대폰 꺼내서 찾아봐도 좋으니까 내가 쪽지로 준 그 자료에 본인 이름과 학교 그 다음에 어떤 대학과 과를 가고 싶은지만 쓰면 그 오른편에는 제가 찾아줄게요. 그 학교가 내신이 어느 정도여야 갈 수 있는지, 경쟁률이 어땠는지, 수능은 어떤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얘기 좀 합시다. 오케이? 됐죠? 첫 번째 이 내용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책 좀 보시고 1페이지 보시면 챕터 1에 정시는 수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정시 얘기하면 왜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왜 또 정시 얘기하십니까라고 얘기할까봐 이 얘기를 좀 뒤에 하고 페이지 23페이지 찾았어요? 자리 없는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 지금 열심히 복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늦게 온 분들이 계시네. 자료를 받을 겸 23페이지 앞부분 조금만 읽어보세요. 제가 자리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늦게 온 거지? 들어와. 들어와. 일로. 자기 자리 옆자리 있는 사람들 안으로 좀 들어가. 정현이도 들어가 안으로. 자리 빈대. 뒤에 의자 없어요? 뒤에 의자 없어? 저 뒤로. 성수야. 의자 좀. 일로 와. 떠서 앉으세요. 지금 왼쪽에 자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 나오는 대로 스탬프해서 갖다 주세요. 지금 일로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지금 온 친구들은 앞에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들으면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지금 23페이지 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수시는 전략이다. 그대들이 수시 때문에 지금 있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 맞아? 맞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학교들이 시흥고, 능곡고, 소래고, 함연고, 서해고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들이 대부분은 뭐 함연고가 아니라고는 얘기해도 어쨌든 우리 지역은 아직은 수시로 대학을 거의 대부분 갑니다. 맞아요? 네. 인정?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내용 중에 1, 2, 3, 4, 5, 6번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크게 해당이 없는 4, 5, 6번은 지워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이미 고등학교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별 교사가 어떻게 되든 뭐 공정성이 뭐든 이런 표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교육정책이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가운데 보면 교육정책 변화의 주요 변화라고 있어요. 박스 있어요. 그죠? 2018년에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봤어요?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수능은 올해까지 볼 거라서 내년까지 볼 거라서 예비 고3 원님들은 미안하고 지금 예비 고1부터 예비 고2까지의 친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세대입니다. 책이 바꾼 건 알고 있죠? 오케이. 여기 보면 문이과 통합이니 토론 협력이니 관찰평가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 말들이 별로 와닿지는 않아. 애들한테. 인정? 인정합니까? 뭐 토론을 했어요. 뭘 했어요. 하여튼 문이과 통합이라고 돼 있지만 결국엔 다 몰아서 문과 과목 3개 선택하라고 그랬고 지금 예비 고1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심증으로만 들으세요. 예비 고2 친구들은 다 지금 문과면 3과목, 이과면 3과목 이렇게 선택해서 2학년 때 지금 듣게 돼 있어요. 맞죠? 우리 지역은 그래요. 다른 지역은 30페이지 일로 더 와. 30페이지에 보면 편집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고등학교는 2학년 때 과목을 과학이든 사회든 3개씩 배우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서울에 있는 모 학교인데 2학년 때 과학이나 사회 탐구에 대한 선택을 2과목씩 하게 되어 있고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학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은 시간 때문에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고2 때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지나 고3 때 뭘 배워야 될지에 대한 정도는
내용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본인이 수능으로 뭘 선택해야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데 좀 덜 시간을 쓸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고2 때 배웠던 세 과목 능곡고 3학년 올라가는 선배들은 알겠지만 3학년 때 또 새로운 과목 2개를 문과는 또 배워야 되고 과학도 하나 배워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수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내신만 하겠다 그러면 사실 별 문제는 없겠지만 뒤에 얘기하겠지만 난 그대들이 절대 수능을 배제하지 않고 고3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런 편집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 앞으로 일단 수학 먼저 얘기를 하면 수학을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고3은 미안해요. 수학 1과 수학 2 그 다음에 문과 계열 친구는 확통만 딱 배우면 끝나요. 그죠? 자연계열 친구들은 수학 1, 2 배워야 되고 미적분 배워야 되고 확통 배워야 돼. 기하도 배워야 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나눠서 하겠지만 현재 예비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 기하라는 과목은 수능에서 안 나와. 이해됐을까 혹시? 근데 예비 고1을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기하를 봐야 될 수도 있어. 이것도 헷갈리나?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나중에 수능 공부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재수까지 혹시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들은 절대로 재수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 학년마다 과목이 다 다르거든. 전부. 수능이 전부 다 다릅니다. 지금 고3들이 보는 수능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봤던 수능과 똑같아요. 문제 없습니다. 내년에 수능 보는 친구는 똑같아요. 후년에 수능 보는 예비 고1 친구들은 수능 체제는 그대로인데 과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은 국어도 뭔가를 선택해서 시험 봐야 되고 수능에서 수학도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돼. 심지어 과학과 사회를 다 같이 수능에서 봐야 될 수도 있고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수능을 열심히 공부는 하되 자기가 고3 끝날 때 모든 걸 끝내겠다고 가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여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실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1시간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런 심진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오케이. 다시 23페이지. 그래서 지금 23페이지에 했던 내용의 얘기들은 지금 그거에 대한 연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2는 아래쪽에 내용이 있지만 현재 고2는 수능이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고1은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될 출제 범위가 바뀌었고 중3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 고1들이 이제 예비고1이라고 하는 현 고1들이 수능을 한번 더 봐야지라고 마음먹었다가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가능성은 있죠. 물론 열심히 하면.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예시도 뒤에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들의 예시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31페이지를 갖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앉을 수 있어? 불편해도 괜찮아? 31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표를 갖고 설명을 쭉 해볼게요. 표 보고 있어요? 옆에 친구랑 같이 봤으면 좋겠어. 이건 꼭. 31페이지 아래 이 주요 대학 그룹별 수시 선발 비율 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90% 이상이니까 이게 얼만큼 잘못되고 위험했고 확률상 근래 시험 범위 확률과 통계에서 뭐 경우의 수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률을 깎아먹고 공부를 하는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왼쪽에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특기, 정시.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단어 뜻을 알고 있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전체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를 뽑는 비중이 42%나 돼요. 그럼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 우리 니네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전국에서 40% 넘는 대학교들이 내신으로 대학에서 니들을 뽑으니 내신만 열심히 하면 욕할 뻔했네. 굉장히 열심히 하면 니네는 원하는 데에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구냐면 오른쪽에 봅시다. 26개 대학, 15개 대학, 11개 대학, 6개 대학, 9개 국립 거점 국립대학교. 이 분류는 32페이지를 보세요. 자리 없는 친구들 미안해요. 얼른 뽑아줄게. 32페이지 보면 구분이 있어. 9개 국립대학부터 주요 26개 대학이 어떤 대학들인지. 그럼 여러분들 들어봤지? 스카이라고. 무슨 대학이야? 서울대, 연대, 고대지.
근데 모 학교에서는 스카이를 다른 학교로 얘기하던데. 신한대 들어봤어요? 신한대? 과기대 들어봤어? 과기대는 들어봤을 거야. 연성대 들어봤습니까? 이게 스카이래. 자기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카이는 서성안부터 출발해야 되고, 여기 보면 서성안, 중경외시라고 하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여자들만 갈 수 있는 이화여대. 이게 가장 지금 주요 11개 대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대, 동대, 홍대, 숙대까지 해서를 15개 대학. 그 다음에 논술 보는 나머지 대학까지 여기 있으면 리스트 써있죠. 그 대학까지를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데 31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아래쪽에 교과로 뽑는 대학이 전국에는 이렇게 많죠. 반수에 가까운 42%가 있지만 거기 앉아서 들어. 있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교과로 뽑는 비중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표 안 보여? 26개 대학에서는 교과로 뽑는 비중이 15%야. 그치? 15개 대학은 심지어 5%고 11개 대학은 4%입니다. 4%. 전체 인원의 4%만 교과로 뽑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4%도 내신 점수로만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고 없는 친구들 뒤로 넘겨주세요. 뽑는 게 아니고 수능 최저라는 게 또 필요해. 오케이? 교과에서 전체 대학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는 40%가 내신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써놨지만 26개, 15개, 11개 메이저 대학들은 5%, 10%도 안 되는 비중으로 교과로만 학생들을 뽑습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누가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만 가면 되지. 뭐 26개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지하철 타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건 본인이 돈이 겁나 많아서 애들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학원 다니지 않는 이상 어쨌든 부모님의 기대나 본인들의 속마음은 나도 여기 있는 대학들 정도는 한번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학원에서 공부하고 욕먹고 있는 걸 거야. 맞죠? 그러면 목표를 전체 대학에 두실 거예요? 아니면 6개 대학까지 아니라고 치더라도 미안하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26개 대학 정도의 기준을 두고 자기가 전형을 파악해서 대학을 선택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대답을 잘하면 대학을 잘 갈 것 같아. 대답을 잘하고 호응을 잘해 주십시오. 오케이? 네. 오케이.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학생 교과라고 하는 내신 말고 여러분들이 또 꽂힌 게 있어. 아, 나 내신이 좀 딸려도 내가 좀 저기 학생부 잘 만들고 저기 뭐 대치는 뭐 그래도 자소서 잘 써주고 면접 잘 해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종합으로 가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맞아? 여기 중에도 지금 종합 노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대학교 선배들 입학하는 실적을 대충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 중에 눈이 빠른 애들 알고 있을까? 거기 앉아서 들어. 알고 있을 거예요. 학종으로 지금 대학 잘 붙고 있어? 전혀 아니야. 전혀. 내가 그걸 하고 있지만 그거의 합격 확률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그리고 학종으로 대학 갈 거면 정말 학원 안 다녀도 될 만큼의 또라이여야 돼, 당신이. 어떤 분야에 완전히 꽂혀 있거나 거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 근데 그런 경우의 수를 갖고 확률을 도박을 걸 친구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부 종합을 보면 비율을 봅시다. 이건 의외로 전체 대학은 24%만 뽑는데 주요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비율이 올라가. 맞아요? 네. 11개 대학은 46%가 학종으로 대학을 애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교과로 대학을 지금 어쨌든 내가 2학년까지 왔는데 또는 1학년을 끝냈는데 내신 앞만 봐도 이건 내가 이 생에는 글른 것 같다. 그냥 학종을 준비해야 되겠어. 46%나 뽑는데 라고 해서 도전할 친구들이 있다면 뜯어 말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허수도 뒤에 설명을 좀 해볼게요. 논술, 우리 지역 논술 아니라고 얘기하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죠. 몇몇 학교는 지금 가르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방과 후도 있고 방학 때 논술도 하고. 근데 논술도 본인이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보면 내가 논술로 결판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늠이 되기는 해요. 특히 이과 친구들은 수학과학이라 답이 나오는 서술형의 문제들이라서 연습해볼만 하고, 문과 친구들도 본인의 배경 지식이 많고 사회 문제를 좀 많이 좀 들여다봤고 나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타 공인한다면 나라면
기출문제 뽑아서 한번 풀어볼까 이 시기에 예비고3이나 예비고이든. 그래서 정답이랑 비교해봐서 내가 좀 매칭된다 싶으면 나도 논술은 도전할 거예요. 봐, 논술도 전국은 3.5%만 뽑는데 주요 대학은 14% 15% 가까이 뽑습니다. 맞죠? 실기 특기는 뺄게요. 여기 특기 있는 친구는 없잖아. 솔직히 운동 뭐 아니잖아. 기능 올림피아드 나갔거나 아니잖아. 뺄게요. 밑에 정시가 나라에서는 점점 정시로 애들 많이 뽑는다 얘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어요? 좋아요. 정시의 비중이 전국 대학은 22%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비중이 높아져요. 맞죠?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이면 30%는 정시로 뽑는다고. 근데 우리 지역에서 내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제일 화가 나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더 화가 나지만 100% 중에 30%를 아예 버리고 시작한다고. 아예. 버린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합니까? 신경도 안 쓴다고. 100% 중에 30% 아예 버리고 70%의 확률인데 그 안에서도 논술 특기 버리면 한 절반 정도의 확률일까요? 그죠? 그러면서 교과로 대학 갈 수 있으니 열심히 네가 내신 공부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학종으로 갈 수 있으니 학교에서 하라는 행사나 대회 참여 불리하게 써주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와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자, 이제 예시를 하나 먼저 들어드릴게요. 교과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의 비율이 많잖아요. 학생부 종합을 갖고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33페이지 펴세요. 자료 없는 친구들 미안해. 혹시 저기 앞에서 친구들 같이 보고 있으면 하나만 뒤로 하나씩 뒤로 좀 넘겨주세요. 같이 보고 있으면 뒤로 넘겨주세요. 가운데 학생부 종합형 보입니까? 보여? 오케이. 건국대학교 보여요? 눈 떠. 괜찮아. 눈 떠. 내가 설명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니들이 인지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전략을 짤 수 있어. 주요 대학, 건국대학교부터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형으로 어떻게 애들 뽑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학교장 추천을 못 받으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야 되는 전형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줬습니다. 보이죠? 경희대학교 학교에서 문과이과 각각 상위 2명씩 추천해주는 연계 전형이 있고 그걸 추천을 못 받으면 본인이 스스로 네오르네상스라는 전형으로 스스로를 지원해서 전형을 치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고 여기는 심지어 수능 최저가 또 있어요. 학생부 종합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국민대학교도 국민 프론티어나 학생부 학교장 추천이 있어요. 만약에 추천 못 받으면 그냥 본인이 프론티어를 넣어야 돼. 근데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전형이 2개인데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는 학종이 전형이 2개인데 내가 2개 다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말려. 왜 말릴까?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야, 너 추천받아서 쓰는 건데 다른 친구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셔. 보통은 한 학교에 학생부 종합을 쓸 때에는 2개 중에 하나를 씁니다. 어떤 바보가 2개 이상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설명을 이제 행략하고 넘어가 봅시다. 34페이지도 보세요. 여기 가운데 중간중간에 덕성여대나 동덕여대나 서울시립대 빼고는 다 전형이 2가지씩이에요. 맞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뽑는 비율이 이 주요 대학의 46%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전형이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를 보통 쓰니까 실제 46%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그렇게 말 못해. 이해됐어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31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이 학생부 종합형이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혹시 속으로 마음의 불씨를 아직 끄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비율과 확률은 여기 써 있는 거의 거의 절반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순위로 굳이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그대들이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게 제일 공평하기도 하고 편해요. 근데 여기 있는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가게 될 경우에 수능 최저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한 번만 더 32페이지 보세요. 고려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여기 써있는 숭실대까지만 보더라도 대학교의 전형이 단일 전형이니까 그냥 학생부 종합처럼 2가지로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오른쪽 끝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에 동그라미가 많아, X가 많아. 이 동그라미를 맞추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혹시 예측해보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학교를 지원을 했어, 이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만 결국에는 통과시킬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걸 통과할 수 있을지 혹시 아는 사람? 아니면 때려 맞춰봐. 몇 프로나 통과할까? 40%. 40%? 비슷하네 그래도. 그 자료들이 대학에서는 공개를 원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학교를 지원했는데 손도 못 써보고 떨어진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지? 학교 입장에서.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40페이지 중간 아래에 보면 2018학년도 중앙대와 한국외대는 공개를 하셨는데 여기 퍼센테이지 비율이 방금 이제 예비고일 학생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죠? 지원은 했는데 반 정도, 과장하면 반 정도는 수능 최저도 못 맞추고 손도 못 쓰고 떨어져 그냥. 우리 지역에 지금 이번에 입시 결과에도 6개 중에 5개를 교과를 썼는데 4개가 떨어지고 하나만 간당간당 붙은 친구도 있어. 지금 예비번호라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선배가 있어. 내신이 1.3이야. 어디서 는데요? 안 알려줘. 그건 안 돼. 프라이버시라서. 오케이? 좀 처참하지 않냐 뭔가 느낌이? 올해 불수능이었다는 얘기는 알지? 국어가 진짜 풀어본 사람 풀어봐. 풀어보세요 제발. 예비고일도 풀 수 있어. 이건 풀어볼 수 있어. 국어야 그냥. 풀어보세요. 진짜 어렵더라. 어렵긴. 선생님들 풀어본 선생님 5등급 나왔어. 5등급 나왔어. 창피하지만. 그런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수능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좀 빡빡하게 공부를 안 하고 나니까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 버리니 완전히 미끄러져서 국어가 평상시 2등급이 나왔다가 4등급이 나와서 최저를 못 맞춰. 예를 들면 카톨릭 대학 같은 들어봤어요? 카대? 서울에 있어 나름 그래도. 인문계열의 국어국문학과가 학생부 교과로 학생들을 뽑는데 내신으로 뽑잖아. 근데 수능 최저가 있어. 기준이 뭐냐면 국어가 3등급 이내야. 그것만 맞추면 뽑겠다 무조건. 국어가 3등급이면 할만하잖아.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일단 수능을. 열심히 어떤 언니가 했어. 장국공을 다니고 있는 어떤 언니 열심히 했어. 항상 2등급 나왔어. 안전하다. 내신도 합격선에 와 있었으니까 작년 기준에서 4등급 나왔어. 이번에 얼마나 짜증날까. 그지? 교과를 열심히 준비해서 내신을 만들어 놨는데 수능을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아무 짓도 못하고 떨어져. 아무 손도 못 쓰고. 그 비율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예는 한국외대의 68%가 인문계열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 대학에 발도 못 디딥니다. 오케이? 너무 비관적인 얘기했지. 그러면 선생님이 네가 눈치 빠른 인간들은 알 거 아니야. 원장님이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오늘 주제가 뭔 말을 하려고 우리를 불렀는지를 설명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100%라고 가정하고 애들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 30% 이상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30% 이상은 정시로 대학을 애들을 뽑는데 그 정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얼만큼 될까? 제일 첫 장 1페이지.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비율가 말해야 솔직히 입 아파. 교대 가려는 친구들은 사실은 내신도 중요해. 면접도 심지어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은 80% 이상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대학들이 140개, 150개 대학이 수능만 잘 봐도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시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 예시를 갖고 왔어. 너무 서울권 얘기만 하면 말이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인하대학교 아세요?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야. 맞아. 인하대학교 좋은 학교야. 혹시 아니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을까 봐. 인하대학교에 정시 이제 막 준비한 애들 때문에 나도 리서치를 오랜만에 해봤는데 문과 기준에 학과가 다 다르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100분위로 한 85% 정도 들어가면 이거 해석이 안 될 거야 아마 니들. 100분위로 85% 안에 들어가면 정시로 대학교에 입학할 수는 있어. 인하대학교 인문계열의 어떤 과들은. 100분위에 85%는 혹시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상위 15% 안에 들어가면 돼.
15%. 이것도 헷갈리지 또. 자, 여기까지만 쓸게. 이게 등급이야, 수능에. 이건 근데 대충 알까? 1등급 몇 프로야? 2등급은 100분이 평균이 15%면 수능에서 몇 등급 나와야 되냐? 보통. 그치.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 거짓말 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거짓말 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1등급은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돼. 1등급은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야 돼. 4% 안에 들어가려면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돼. 진심으로. 근데 2.5등급? 3등급 선 만드는 거 문과 친구들한테 희망을 드리면 수학은 6개월만 빠닥 하면 1등급도 나와. 이과 친구들은 한 1년 가까이 열심히 노력하면 4등급도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수학이 하물며 그런데 국어나 영어는 얼마나 좋아. 절대 평가야 심지어. 3개만 틀리면 돼. 몇만 하면. 93점짜리. 국어랑 사탐, 과탐 같은 과목들은 그래도 외우는 과목이니까 미안해 국어 빼고 사탐, 과탐은 외우는 과목이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시간만 투자하면 웬만큼 득점할 수 있어. 근데 안 해. 미안하지만. 안 해. 손도 안 돼. 솔직히. 그러지 말라고.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80%? 더 될 것 같아. 80%는 잡니다. 맞아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 놀랄 것 같은데 선배들이 모의고사를 1년에 2번 보면 80%는 9시 15분부터 자. 미안해. 80%가 아니고 한 50%는 9시부터 자. 피곤하다고. 한 3, 4시쯤 되면 막 코 골고 그런데. 맞아? 뭐 여기 있는 인간들은 안 그렇겠지. 우리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으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그게 먹힌 친구들은 열심히 했겠지. 물론 채점하면서 아주 좌절에 빠지긴 하겠지만 그런 공부를 안 했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니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건 아니야. 좋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학원 다녔던 고3 어떤 언니의 사례를 얘기할게. 이번에 수학 가형, 이과 수학이지 수학 가형 1등급이야. 수능이. 원래 잘했을 거 아니에요 원장이. 원래 1등급 2등급 하던 사람 아닙니까. 3.5등급이었어 수학. 7개월 전까지 진짜로. 이 선생님 수업을 받았던 학생이니까 이 선생님한테 직접 지원해달라고 그래. 어느 날 학원에 와서 본인은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마음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신이 어떻게 되니? 내신이 3점대 후반이야. 3점대 후반은 이제 알아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설명 안 해도. 그죠? 반에서 몇 등 정도 하겠구나라고 대충 알아. 예비고일 친구들 모른다 그러면 3점대 후반이면 몇 등 정도 하니 반에서? 10등 후반대? 10대 후반? 그 정도 하는 거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거겠지. 근데 그 학교가 나름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교이긴 해서 서예고입니다. 서예고라고 막 정시 준비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내신 너무 안 나오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는 절대 그 구간에 없잖아. 3점대에 3점대 내신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교는 미안해. 없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만 듣게 될 거야. 그래서 자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정시까지 보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모의고사 국어랑 영어는 나름대로 공부를 할 테니 수학은 자기 혼자 도저히 안 되겠으니 학원에서 도움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모의고사 봤더니 4등급입니다. 수학. 근데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했어. 심지어 그러면서 나름 수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학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 임원도 다 했고 반장도 했고 동아리도 만들었고 대회도 참여했고 논문도 썼고 독서도 한 50권 읽었고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는 일단 수학에 가형 1등급 나왔지만 국어에서 조금 망쳤고 영어는 3등급이 됐고 근데 정시로 그렇게 가도 우리가 판단할 때 정시 배치표를 봤을 때 인천대나 아니면 경기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대신 이 누나가 수시에서 6장을 모두 다 학종을 썼어. 왜냐면 덜커덕 안 좋은데 점수 맞게 썼다가 붙어버리면 어디도 못 가는 거 아시죠? 수시에서 어딜 썼는데 한 군데 붙으면 본인이 그 번복을 못해. 그냥 가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수시에서 6개의 원서를 다 높은 데만 썼어 일부러. 명지대, 한양대는 또 심지어 면접도 안 봐. 자기소개서도 안 보고. 로또 같은 거야.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막 썼어. 지금 미안하지만 다 떨어졌고 일단 예비번호 받은 게 한 2개가 있긴 있어서 다음 주까지 기다리고는 있어. 그게 이제 가천대나 명지대. 근데 갔으면 좋겠다. 자기 정시로 머리 아프고 싶지 않대. 그렇다고. 근데 만약에 그 친구, 그 선배가
정말 조금만 더 빨리 국어라든지 영어 같은 과목의 탐구도 조금 더 다듬어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땠을까? 좀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예시. 그 예시로 한번 얘기합시다. 이게 더 너네들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좀 좋네. 소래고를 다니고 있는 3학년 선배입니다. 대치프라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학원을 다녔었고 기숙사 입학하면서부터 고1 중반부터는 학원을 사실 못 다녔어. 방학 때만 왔었어. 왔다 갔다 본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소래고 다니는 남학생이고 중학교 때는 나름 수학과학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학원에서는 그래도 과학고도 지원했었고 자사고도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 사실은 떨어졌어. 소래고를 갔지. 내신을 이놈은 몰라 머리는 좋은데 걔 게을러서 내신 공부를 조금 등하시 몇 번 한 바람에 2등급이 나왔을 때도 있었고 수학이 뭐 걔 입장에서야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수시를 써야 되는데 자기는 연대 수학과를 꼭 가고 싶대.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가고 싶대. 말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숨막히지 않아. 연대 수학과? 그러면 내신이 어떻게? 내신 1.1이야. 연대 수학과를 하면 내신 1.1이라고. 내신 1.1이면 그냥 1등이잖아. 그지? 내신 1.1이어야 되니까 이 선배가 그냥 수학과학 좀 잘해서 논술 지원했어요. 6개 다. 다 떨어졌어. 6개.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물어봐서 너 저 수능 몇 점 나왔냐? 그랬더니 되게 쿨하게 얘기해. 정시로 가면 돼요. 내 수능 몇 점 맞았길래 했더니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지? 11121. 이해돼? 11121이야. 자기 연대 그냥 늘 거래. 정시로. 될 것 같지 않냐? 이 정도면? 그렇다고. 자기 나름대로 본인이 내신 공부에는 그 내신 공부하는 1년에 4달 동안 조금 삐덕대기도 했고 왜냐면 돌이킬 수 없잖아. 이 내신이라는 거. 한 번 지나가면. 여러분들 지나왔지만. 한 번 지나가면 올 수 없는 이 내신을 갖고 붙잡아서 내가 후회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이 친구는 그럼 내가 내신은 조금 원하는 대학 가기 이제 힘들어졌으니까 내신을 더 끌어올리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크게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랑 뭐가 달라 솔직히. 수능이 내신에서 안 보는 과목을 봅니까? 수능이 내신에서 안 배우는 내용들을 시험을 나와요? 수능이 내신에서 안 하는 그런 뭐 특이한 다른 교재를 써야 되는 그런 걸로 시험에 나옵니까? 그건 아니야. 물론 각각 학교별 내신이라는 게 그 내신별의 특징이 있지. 그냥 죽어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잘 외워서 득점하는 내신 학교도 있고 애초부터 모의고사를 확 집어 던져주고 여기서 낼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 골자 큰 골격을 수능에서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1년에 4번을 4달 동안을 내신에 미친듯이 올인해서 공부하면 그건 연결되지 않을까? 쉽게 생각해도 예비고일들은 새겨 들어야 되고 예비고이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은 1학년 내신 자기가 지금 몇 점인지 지금 머릿속에 있잖아. 그거 지워버려 제발 좀. 난 이제부터 해도 글러먹었어 라는 생각 지워버리라고. 예비고사 올라가는 언니 오빠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미 상처 입었잖아. 그지? 상담하면서 너 선생님 저 어디 학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 이제. 그러면 네 내신으로 이렇게 표가 쫙 나와. 그지? 처음 들어본 대학이 되게 많아.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씨.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내신 최대한 열심히 올려 라고 눈을 피할 거야 아마. 수능 공부하라는 말을 못해.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이제 뭔가 애를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솔직한 말로는 예비고사 올라가는 친구들도 지금 공부해야 돼. 수능 공부해야 돼. 이 방학 때에는. 3학년 1학기 때 역전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다면 조금만 비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3학년 1학기 때 내신 시험은 어렵게 안 냅니다. 왜 어렵게 안 낼까? 혹시 알고 있어? 이거나? 몰라? 3학년 1학기 때 내신 2번은 어렵게 낼 수 없는 게 니네 각 학교에서 회사일꾼들이 있잖아. 그치? 공부 진짜 짜증나게 개 잘하는 놈들. 걔들이 어쨌든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안정적으로 계속 상위권이 나와야 서울대를 지원을 하든 학교 실적을 낼 수 있어. 그럴 것 같지 않냐?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고 찍신이 온 친구가 갑자기 1등급이 돼버리면 이거 곤란해져 뭔가 이게. 특히 하필이면 모든 대학의 내신 반영 비율이 3학년 때 압도적으로 높아. 보통 40% 이상 되는 학교들도 많아. 근데 거기서 3학년 1학기 때 시험이 어려워버리면 곤란하지. 다 열심히 해. 그리고 심지어 다들 열심히 해. 3학년 1학기 내신은 막 미친듯이 해.
점수가 올라가. 결국 통계를 내보면 예를 들면 2점 후반대였던 어떤 학생이 3학년 1학기 시험 2번을 겁나 잘 봤어. 아, 그럼 이제 한 1점 후반 되나라는 착각을 할 수는 없어, 그지? 그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어. 잘해야, 미안해, 아주 잘해야 2.5로 끝날 거야, 그 아이는. 그걸로 교과 갈 수 있는 대학은 마찬가지로 본인 머릿속엔 없어. 답답해. 수능을 볼 날이 한 3, 4개월 다가와. 그때쯤 되면, 그지? 3개월 다가와. 벼락치기? 의미 없어. 미리. 지금 예비고사도 나 늦었다고 말 안 할게. 안 늦었어. 제발. 모의고사나 조금 타이트하게 공부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내신 준비를 합시다. 그게 맞고, 학원에서 아, 이런 거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제발. 그리고 능곡고 친구들은 얘기할게. 내 영어 시험 보고 아주 그냥 피똥 쌌을 거야, 1학년들은. 2학년, 3학년보다 시험이 훨씬 어려워. 이게 조사해보니까 동산고 시험지보다 더 어려워, 영어 시험이. 모의고사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장난 아니야. 쉬운 거도 들쑥날쑥해. 수학 문제 2문제 아주 지저분하게 냈어. 아주 더럽게. 한 문제 푸는데 더럽게 시간 오래 걸리게 냈고, 하필 객관식이라 찍은 놈은 맞았어. 덜 갔지, 그지? 수능 공부 먼저 하고 내신 기간에 집중을 합시다. 여기까지 말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또 예시를 들어드려야 되겠지? 지금 만약 본인이 난 학종으로 그래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이를 되려면 적어도 본인은 어떤 이미지여야 되냐면 학교에서 본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인재로 본인이 스스로를 만들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허구한 날 늦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찍혀있고 선생님한테 그러면 학종으로는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어. 좋은 걸 써줄 리가 없잖아, 절대. 잘 써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쳐다봐서 미안하다, 밖에서 사람 있었구나. 애처로운 눈을 쳐다보고 있는 김정현이 있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시까지도 일단 얘기는 했고, 여기 뒤에 보면 한 15페이지 정도에 보면 성적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표,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미 받아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도 본인들이 알 거야.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한 집중도는 지금부터 최대한 끌어올리고, 방학 동안에 국영수 탐구는 예비고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문과든 이과든 결정해서 3과목을 선택했으니까 그 중에 2과목 정도는 수능 형태로 공부해볼 마음을 가져야 돼. 과탐도 마찬가지, 과학도 마찬가지. 예비고3은 본인이 탐구를 뭘 선택할지 정해야 돼. 어떤 친구들은 2학년 때 배운 내신이랑 3학년 때랑 내신이 다 달라서, 문과 계열 친구들은 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는 애들이 있는데, 스스로 정해야 돼. 본인이 어떤 과목을 공부할 잘 매칭이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그래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탐구에 대한 선행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국어도 모의고사 그냥 들이딱 풀어야 됩니다, 바로. 그걸 위해 내가 문항이 부족하다, 비문항이 부족하다 그러면 니네 많이 사잖아, 안 풀고. 매산비, 매산론 같은 것도 풀어서 계획적으로 2월 달까지 끝내고, 아, 이것도 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EBS는 공짜니까 강의 하나 찾아서 50강이면 2월 말까지 계획 짜서 나름 일주일에 2강씩 언제 완료하겠다, 그것만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해도. 그리고 학원에서는 도와줄 거야. 작년에도 한 친구들이 많지만 일주일에 4일 동안 국어 영어는 계속 모의고사 하루에 한 세트씩 보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정답만 맞추고 끝났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해설도 좀 해보려고. 주요 문제들은 해설을 강의를 해주든 아니면 틀어주든 할 거야. 그렇게 공부해도 실력은 늘어나, 분명. 수학은 뒤에 승쌤이 얘기하시겠지만 수학은 한 학기 이상 선행은 이건 피할 수는 없어. 심지어 1년 이상 선행도 해야 돼. 수학 얘기를 잠깐 2학년을 위해서 해야 되면 능곡 친구들은 행복하겠지만 수학 원만 배워. 그지? 알아? 모르냐? 수학 원만 배워. 2학년 때. 모르는. 쉬운 거, 소래고, 하면고, 서해고 이런 애들은 수학 원고 합통을 같이 배워. 알아? 알지? 관계없이 2학년 끝날 때 문과든 이과든 자기 진도 다 끝내야 돼, 무조건. 3학년 때는 수능 공부만 하는 겁니다, 수학은. 오케이?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 아침 10시 문 연다고 얘기했어, 나는. 학원 문 아침 10시부터 열 거야, 1월 1일부터. 밤 10시까지. 아침 10시는 웬만하면 나도 여기 앉아있을 거야, 같이. 나도 수능 볼 거거든. 이 대학에 대한 비전을 좀 가져야 될 이유가, 조금 노골적인 얘기 한마디만 하고 이제 좀 정리좀 하자.
어른들은 얘기하지 뭐 네 꿈과 진로를 위해 대학이 필요하다면 가고 그 대학 이름이나 과가 뭐가 중요하냐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다오. 거짓말이잖아. 그렇지 않냐?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지. 여기 아까 대학 서열 얘기했어. 6개 주요 대학 서성한 중경외시 얼마나 얘기하면 나도 외우겠냐 그거를 뭐 동숙숙 뭐 순서대로 다 얘기하잖아. 이 얘기가 나온 게 벌써 20년이 넘어. 대학 서열을 얘기하는 게 대학 서열이 안 바뀌어.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뀔 거 아니야? 거길 나와서 졸업한 선배들, 사회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대학은 계속 그 명성을 유지하고 좋은 친구들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본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 진출을 하고 후배들을 끌고 가. 너네가 만일 여기 안 써있는 대학을 그 용기 내에 대한 응원을 해줄게. 하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너네가 한 30대 중반쯤 됐을 때는 그 대학이 없을 수도 있어. 니네가 가는 대학들이. 지금 안 들어봤겠지만 그런 대학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진짜 냉정하고 노골적인 말로 너네들의 사회 진출 기회 자체도 좀 박탈될 확률도 없고, 흔히 말하는 성공한다 있지. 돈 많이 벌고 싶은 놈들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벌이 그게 제일 무시 못하는 것 같아 난 솔직히.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서 나 원장님도 이제 머리가 다 굳었지만 수능 날 나오면 시험지 뽑아서 어떻게든 수학은 찢어버리지만 국어랑 영어를 풀어보는 이유도 나 아직까지 포기 안 했어. 다시 좀 공부해서 어쨌든 서울대를 가보고 싶긴 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잘. 그래서 인맥도 쌓고 싶고 나름 그런 걸로 학원도 키우고 싶어.